저녁에 지훈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4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 부부 생활은 늘 평온했죠. 그런데 그 화요일 저녁 공기가 좀 무거웠다. 지훈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물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가 고개를 들고 말하네요. 오빠, 우리 침대 바꿔야 할 것 같아. 지훈이는 깜짝 놀랐어요. 그 침대는 결혼할 때 지훈이가 직접 골라서 조립한 거였으니까. 나무 재질에 튼튼하고 디자인도 간단해서 둘 다 좋아했는데 서연이가 이유를 설명해요. 요즘 어깨랑 목이 너무 아파. 매일 아침 일어나면 뻐근해서 일에 집중이 안 돼. 지훈이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전에 서연이가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 보통은 허리가 아프다고 할 텐데 어깨랑 목이라니.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가봤어? 왜 갑자기?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하네요. 그냥 침대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 새 걸로 바꾸면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서연이는 평소에 이런 결정을 혼자 내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미 카탈로그를 들고 와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카탈로그엔 고급 매트리스가 가득했죠. 지훈이가 카탈로그를 넘기며 물었어요. 이게 제일 좋대? 서연이가 열심히 설명해요. 응, 이 모델은 메모리 폼이라 몸에 딱 맞아. 어깨 통증에 좋다고 리뷰가 많아. 지훈이는 서연이의 눈빛을 봤어요. 평소보다 밝고 설레는 듯했죠. 그날 밤 지훈이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변화가 필요한 걸까? 서연이는 이미 주문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출근하기 전에 서연이가 말하네요. 오늘 점심에 주문할게. 괜찮지? 지훈이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 결정을 서연이가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주 내내 서연이는 침대 얘기만 했죠. 어떤 색상으로 할지, 크기는 어떻게 할지. 지훈이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평소처럼 소프트웨어 코드 짜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집에 돌아올 때마다 서연이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그날부터 서연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먼저 갑자기 디퓨저를 사왔어요. 비싼 에센셜 오일 세트예요. 전에 없던 거죠.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디퓨저를 켜고 방 안에 향을 퍼뜨려요. 이 향 좋아? 라벤더랑 유칼립투스 섞은 거야. 피로 풀린대. 지훈이는 코를 킁킁대며 말했어요. 좋긴 한데 왜 갑자기? 서연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네요. 그냥 집 분위기 바꾸고 싶어서. 그런데 그 디퓨저는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에도 놓았어요. 매일 저녁 켜놓고 향이 온 집안에 가득 찼어요. 지훈이는 그 향이 강해서 머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며칠 지나서 서연이가 또 쇼핑백을 들고 왔어요. 이번엔 침대 시트, 베개 커버, 심지어 커튼까지 새로 산 거예요. 원래 우리 집 침실은 베이지 톤으로 통일됐는데 새로 산 건 진한 그레이와 블루예요. 지훈이가 물어봤어요. 이 색상은 좀 차갑지 않아? 전에 좋아하던 스타일 아니잖아. 서연이가 웃으며 말해요. 변화가 필요해. 새 침대랑 맞추려고. 지훈이는 그 물건들을 보며 느꼈어요. 서연이가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요. 시트를 바꿀 때 원래 걸 꺼내서 세탁기에 넣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시트에 작은 얼룩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가까이 가서 보니 희미한 얼룩이었죠. 이게 뭐야? 지훈이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재빨리 시트를 접으며 대답하네요. 커피 엎질러서 그래. 빨리 세탁해야지. 지훈이는 믿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얼룩은 커피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더구나 서연이는 평소에 방 안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았으니까. 그날 저녁 지훈이가 샤워하고 나오니 서연이가 새 커튼을 달고 있었어요. 빛이 완전히 차단되는 블랙아웃 커튼이에요. 이제 낮잠 잘 때 좋겠네. 서연이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어요.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어요. 디퓨저 향이 방 안에 가득 차서 원래 집 냄새가 사라진 기분이었죠. 지훈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고치며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모든 걸 바꾸는 걸까? 마치 무언가를 지우려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출근할 때 서연이가 문 앞에서 키스하며 말해요. 오늘도 수고해. 지훈이는 그 미소가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어요. 더 밝고 하지만 어딘가 긴장된 듯 했죠. 그 주 내내 지훈이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집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토요일 아침 지훈이가 커피를 타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배송원이 왔네요. 서연이가 문을 열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말해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는 거실에서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립스틱도 빨간색으로 칠하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죠. 배송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젊은 애송이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태호예요.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죠. 근육질 몸매에 작업복 차림. 도구를 들고 들어오네요. 지훈이는 태호를 보자마자 느꼈어요. 이 사람이 주도하는 거야. 서연이가 태호를 보며 말해요. 여기에요. 침실로 안내할게요. 그 순간 서연이와 태호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냥 인사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태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서연이도 그 미소를 받아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훈이는 봤어요. 그 미소에 무언가 공유하는 게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또는 비밀을 아는 사람처럼. 지훈이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울까요? 지훈이가 말했지만 태호는 서연이 쪽만 봤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게요. 태호가 서연이를 보며 말하네요. 지훈이는 그 부인이라는 단어가 거슬렸어요. 설치 과정 내내 태호와 서연이가 계속 대화했어요. 이 각도로 놓는 게 좋을까요? 태호가 물어요. 서연이가 가까이 다가가며 대답해요. 네, 창 쪽으로 좀 더 밀어요. 빛이 잘 들어오게. 지훈이는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태호는 지훈이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도구를 꺼내 조립할 때 서연이가 물을 가져다 주며 말해요. 고생 많으세요. 더 필요하신 거 없어요? 태호가 웃으며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 침대는 정말 튼튼해요. 오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대화가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지훈이는 방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봤어요. 태호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나사를 조이고 매트리스를 올리는데 30분도 안 걸렸죠. 설치가 끝나자 태호가 서연이를 보며 말해요. 확인해 보세요. 편안한지. 서연이가 침대에 앉아보며 웃어요. 완벽해요. 수고하셨어요. 지훈이는 그 미소를 다시 봤어요. 태호가 나갈 때 서연이가 문까지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태호가 말하네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다음이라니. 설치가 끝났는데 문이 닫히자 서연이가 돌아서며 말해요. 새 침대 어때? 좋아?
지훈이는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엔 그 미소와 눈빛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는 새 침대에 누워봤어요. 편안했지만 왜인지 모르게 불편했어요. 태호의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죠. 저녁에 서연이가 디퓨저를 다시 켜고 새 시트를 깔아요. 지훈이는 조용히 관찰했어요. 모든 게 연결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새 침대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지훈이는 도저히 편안하지 않았어요. 매트리스가 너무 부드러워서 몸이 푹 꺼지는 기분이었죠. 서연이는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지훈이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침대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태호의 손길이 스며든 듯한 그 느낌이 마치 누군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했어요. 결국 지훈이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 소파로 갔어요. 베개를 안고 누워서 TV를 켜놓고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깨워요. 오빠, 왜 소파에서 잤어? 지훈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새 매트리스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좀 더 단단한 게 좋았던 것 같아.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봐요. 그럼 다시 바꿀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야.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도 지훈이는 소파로 갔어요. 서연이가 따라오며 말해요. 함께 자자. 혼자 있으면 춥잖아.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일 때문에 피곤해서. 소파가 더 편해. 사실 지훈이는 그 침대에 누울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마치 그곳이 더럽혀진 것처럼 느껴졌죠. 서연이는 포기하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그 주 내내 지훈이는 소파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등허리가 뻐근했지만 그게 차라리 나았어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료가 물어봐요.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훈이는 그냥 웃으며 넘겼어요. 잠을 못 자서 그래. 집에 돌아오면 서연이가 디퓨저를 켜놓고 저녁을 차려요. 오늘은 김치찌개 했어. 좋아하잖아. 지훈이는 고마워하며 먹었지만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연이는 새 침대 얘기를 피했고 지훈이는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말이 되자 지훈이는 소파에 베개를 쌓아놓고 누웠어요. TV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불륜 장면이 나오자 지훈이는 채널을 돌렸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서연이가 침실 문을 열고 나오며 말해요. 오빠, 정말 괜찮아? 의사 가볼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적응 기간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그 침대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소파에서 뒤척이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태호의 미소가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커피를 타주며 말해요. 오빠, 오늘은 침대에서 자봐. 나랑 같이. 지훈이는 대답했어요. 알았어. 하지만 그날 밤도 소파로 갔어요.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그 침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마치 자신의 공간이 빼앗긴 기분이었죠. 그 주가 지나고 다음 주가 되자 지훈이는 소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의 온기가 서서히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서연이는 평소처럼 웃었지만 지훈이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 중에 서연이가 또 침대 시트를 갈아요. 이틀 만에 두 번째예요. 지훈이는 세탁실에서 서연이가 빨래를 정리하는 걸 봤어요. 왜 또 갈아?
어제 갈았잖아. 지훈이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더러워졌어. 청결하게 해야지.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서연이가 청바지 주머니를 뒤적이며 빨래를 넣을 때 작은 종이가 떨어졌어요. 지훈이가 재빨리 주워서 봤어요. 카페 영수증이었어요. 2명분 커피, 아메리카노와 라떼, 시간은 토요일 아침 9시예요. 배송원이 오기 전 시간이죠. 지훈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지훈이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돌아보며 영수증을 빼앗아요. 아, 친구랑 만났어. 깜빡했네. 지훈이는 물었어요. 누구? 토요일 아침에 서연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해요. 대학 동창. 갑자기 연락 왔어. 지훈이는 믿고 싶었지만 그 시간대가 이상했어요. 배송이 10시에 왔는데 아침 9시에 카페라니. 지훈이는 그 영수증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그날 오후 지훈이는 회사에서 그 일을 생각했어요. 왜 서연이가 그걸 숨겼을까?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이미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조용히 먹었어요. 다음 날 지훈이는 화장실을 청소하다가 싱크대 아래를 봤어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열어보니 일회용 칫솔이었어요. 손님용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온 적도 없었고, 지훈이는 그 칫솔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왜 여기 숨겨놨지? 서연이가 들어오며 말해요. 뭐해? 지훈이가 칫솔을 보여주며 물었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서연이가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해요. 아, 출장 갈 때 산 거야. 잊어버렸네. 지훈이는 출장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소파에서 잠을 청했어요. 새벽 3시쯤 서연이가 침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는 눈을 뜨고 귀를 기울였어요. 서연이가 복도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났어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응, 나야. 이미 그 열쇠 버렸어. 걱정 마.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연이가 계속 말해요. 안전하게 했어. 이제 그만. 전화가 끊어지자 서연이가 한숨을 쉬고 침실로 돌아갔어요. 지훈이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열쇠라니? 누구랑 통화한 거지?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어요. 서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말해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모임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칫솔과 영수증, 그리고 통화가 머릿속에서 연결됐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었지만 점심시간에 그 열쇠를 생각했어요. 집 열쇠? 아니면 다른 거? 저녁에 지훈이는 집에 일찍 왔어요. 서연이가 아직 안 왔어요. 지훈이는 세탁실을 다시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소파에서 그 일들을 곱씹었어요. 작은 증거들이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었어요. 그 주부터 서연이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월요일 아침 서연이가 커피를 마시며 말해요. 오빠, 나 스페인어 수업 들을까 해. 프리랜서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지훈이는 놀랐어요. 갑자기? 전에 관심 없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요즘 드라마 보니 재미있어 보이네.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수업이야. 지훈이는 동의했어요. 좋아, 해봐. 하지만 마음속에 의심이 싹 텄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집을 나서며 말해요.
수업 갔다 올게. 늦지 않을게. 지훈이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했어요. 근처 스페인어 학원을 찾아봤죠. 서연이가 말한 학원에 전화했어요. 한서연 씨 등록했나요? 직원이 확인하네요. 그런 분 없어요. 지훈이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왜? 지훈이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연이가 들어오며 말해요. 수업 재미있었어. 기본 인사 배웠어. 지훈이는 웃으며 물었어요. 호라? 서연이가 웃어요. 맞아. 하지만 지훈이는 그 미소가 가짜 같았어요. 다음 목요일 오후 지훈이는 회사에서 일찍 나왔어요. 문득 공원 쪽으로 산책하러 갔어요. 우리 사무실 근처 작은 공원이에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서연이가 보였어요. 서연이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태호예요. 작업복이 아니었어요. 캐주얼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죠. 지훈이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태호의 팔을 잡으며 웃고 있었어요. 태호가 서연이의 손을 잡아요. 지훈이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태호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갈색 가죽 백팩이었어요. 서연이가 전에 옛 친구 선물로 줬어라고 보여준 그 가방이었죠. 지훈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다가갔어요. 하지만 발소리를 죽이고 숨어서 들었어요. 서연이가 말해요. 오빠, 그 침대 디자인 정말 좋아. 네가 추천해서 다행이야. 태호가 대답해요. 나도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내 작업실에서 직접 골랐으니까.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태호가 배송원이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서연이가 고용한 컨설턴트였죠. 지훈이는 그 광경을 보며 손이 떨렸어요. 서연이가 태호의 뺨에 키스하려 하자 지훈이는 돌아서서 도망쳤어요. 회사로 돌아와서 책상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모든 게 연결됐어요. 그 미소, 그 통화, 그 가방. 지훈이는 눈물을 참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서연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수업 어땠어? 지훈이가 물었어요.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좋았어. 다음 주에 더 배울 거야. 지훈이는 그 거짓말을 듣고 속으로 울었어요. 그날 밤 소파에서 지훈이는 계획을 세웠어요. 더 알아봐야 했어요. 태호가 누구인지, 서연이와의 관계가 뭔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서연이가 문 앞에서 인사해요. 오늘도 화이팅. 지훈이는 대답했어요. 너도. 하지만 그 말 속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공원에서의 그 장면이 눈앞에 선했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태호의 이름을 검색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프로필이 나왔어요. 서연이가 그를 어떻게 만났을까?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 내내 지훈이는 소파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공원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죠. 태호의 손이 서연이의 팔을 잡는 모습, 그 가방, 그리고 그 웃음소리. 지훈이는 회사에서 일하는 척하며 컴퓨터를 두드렸지만 실제로는 태호의 프로필을 다시 검색했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 클라이언트와의 밀접한 협업을 강조하는 웹사이트였어요. 지훈이는 손가락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지훈이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의심만으로는 안 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월요일 아침, 지훈이는 출근길에 전화를 걸었어요.
친구가 소개해준 사설탐정 사무소예요. 예약하고 싶어요. 아내에 대한 조사요. 지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무소 직원이 대답해요. 내일 오후에 오세요. 지훈이는 그날 회사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동료가 커피를 가져다 주며 물어봐요. 형,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피곤해서. 퇴근 후 집에 오니 서연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스파게티야. 좋아하잖아. 지훈이는 억지로 웃으며 먹었어요. 서연이가 수업 얘기를 하네요. 오늘 스페인어로 숫자 배웠어. You know, dos, tres.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어요. 거짓말.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어요. 다음 날 오후 지훈이는 사무소에 갔어요. 탐정은 중년 남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탐정이 물었어요. 지훈이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것 같아요.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 동영상, 뭐든지. 확실한 거로. 탐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봐요.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름, 나이, 직업. 지훈이는 태호의 이름을 댔어요. 강태호. 아내는 한서연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성금을 지불했어요. 한 주 안에 결과 드릴게요. 탐정이 말했어요. 지훈이는 사무소를 나오며 가슴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필요한가? 하지만 공원에서의 그 키스 장면이 떠오르자 결심이 섰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디퓨저를 켜놓고 책을 읽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서연이가 다가와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해요.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마사지 해줄까? 지훈이는 피곤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손길이 역겨웠어요. 그 주 내내 지훈이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회사 미팅 중에 핸드폰을 힐끔힐끔 봤죠. 수요일 저녁 탐정이 문자로 보냈어요. 진행 중. 금요일에 만나요. 지훈이는 그 문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서연이는 여전히 스페인어 수업을 핑계로 나갔어요. 지훈이는 그녀가 나갈 때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한숨을 쉬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외로웠어요. 금요일 아침 지훈이는 출근 준비를 하며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회식 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여요. 알았어. 나도 친구 모임 가.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또 거짓말. 그날 회사에서 지훈이는 집중이 안 됐어요. 코드 에러가 계속 났죠. 동료가 도와주려 했지만 지훈이는 혼자 고쳤어요. 퇴근 후 탐정 사무소로 직행했어요. 탐정이 USB를 건네며 말해요. 여기 있어요. 확실한 증거예요. 지훈이는 USB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물었어요. 뭐가 나왔어요? 탐정이 대답해요. 직접 보세요. 동영상과 사진. 지훈이는 사무소에서 나와 차 안에서 USB를 꽂았어요. 하지만 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 끝내야 해.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한 다음 날 지훈이는 내용을 읽었어요. 강태호, 32살, 미혼, 주요 직업은 고급 가구 설치와 인테리어 디자인, 프리랜싱이었어요. 클라이언트와의 개인화된 상담을 강조하는 타입이죠. 지훈이는 그 프로필 사진을 보니 공원에서 본 그 얼굴이었어요. 탐정이 추가로 말했어요.
그들은 주로 도심에서 떨어진 저층 아파트에서 만나요. 태호의 집이에요. 지훈이는 지도를 봤어요. 우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예요. 조용한 동네, 공원이 많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이죠. 지훈이는 그 주소를 메모했어요. 왜 거기서? 지훈이는 중얼거렸어요. 서연이가 그곳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탐정이 보낸 사진 중 하나를 봤어요. 서연이가 태호의 아파트 문 앞에서 웃으며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태호가 문을 열어주고 손을 잡아요. 지훈이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서연이의 표정이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집에서 볼 수 없던 미소예요. 다음 사진은 그들이 창가에서 포옹하는 거예요. 블라인드가 살짝 열려서 찍힌 거죠. 지훈이는 USB를 쥐고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어요. 동료가 문 두드려요. 괜찮아? 지훈이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날 저녁 서연이가 또 나가려 해요. 오빠, 친구랑 저녁 먹고 올게.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가 나가자 지훈이는 USB를 복사했어요. 원본은 안전하게 숨겼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태호의 아파트 주소를 검색했어요. 지도 앱으로 길을 봤어요. 저층 빌딩, 녹지가 많아요. 지훈이는 출근 전에 그 동네를 한번 돌아봤어요.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들 중 태호의 차가 보였어요. 탐정이 알려준 번호판이었죠. 지훈이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서연이가 오지 않았지만 태호가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게 보였어요. 지훈이는 그 모습을 사진 찍었어요. 마음이 차가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연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산책 갈까?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좋아. 하지만 나 피곤해. 지훈이는 포기했어요. 그 주 내내 지훈이는 태호의 일상을 상상했어요. 디자인 작업실, 클라이언트 미팅, 그리고 서연이와의 만남. 탐정이 추가 보고를 보냈어요. 그들은 매주 두세 번 만나요. 주로 오후나 저녁. 지훈이는 그걸 읽고 결심했어요. 이제 직접 확인할 때야. 금요일 저녁,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USB를 챙겨 태호의 아파트로 갔어요. 차를 멀리 주차하고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아파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훈이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요. 서연이의 목소리예요. 오빠, 이 와인 맛있네. 태호가 대답해요. 네가 좋아할 줄 알았어. 지훈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어요. 더 가까이 가서 창문 아래에 섰어요. 비가 얼굴을 적시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서연이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 그 낡은 타월은 버렸어? 옛 향기가 남아있잖아. 우리 새로운 공간에 다른 사람 흔적 남기고 싶지 않아.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타월? 우리 집 타월? 서연이가 집에서 했던 그 노력들, 디퓨저, 시트 바꾸기, 그게 다 이 때문에? 지훈이는 비에 젖은 채로 울었어요. 그 말은 지훈이의 모든 노력을 비웃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는 핸들을 꽉 쥐었어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늦게 서연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말해요. 오빠, 아직 안 잤어?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USB가 놓여 있었죠. 불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가까이 오며 물어봐요.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지훈이는 USB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걸 봐. 서연이가 USB를 집어들었지만
지훈이가 말해요. 안에 네가 태호랑 있는 사진과 동영상이야. 서연이가 얼굴이 창백해져요.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지훈이는 노트북을 켜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공원에서의 만남, 아파트 입구, 포옹 장면. 서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부정해요. 이게 조작이야. 누가 한 거야? 지훈이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탐정 고용했어. 네가 스페인어 수업 간다고 할 때부터 알았어. 서연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오빠. 요즘 네가 너무 멀게 느껴져서. 태호가 나를 이해해줬어.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이유야? 네가 집을 바꾸고 나를 속인 이유? 서연이가 울면서 말해요. 우리가 결혼한 지 4년이 됐잖아. 매일 똑같아서 지쳤어. 태호는 신선했어.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신선? 그게 네가 날 배신한 이유야? 서연이가 손을 뻗어 지훈이의 팔을 잡아요. 용서해 줄 수 있지? 다시 시작하자. 지훈이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아니, 난 그 침대에서 더 이상 못 자. 이 집에서도 못 살아. 서연이가 울부짖어요. 오빠, 제발. 지훈이는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옷까지, 노트북, 중요한 서류. 서연이가 따라오며 말해요. 어디가? 우리 얘기 좀 해. 지훈이는 문 앞에서 멈춰 서연이를 봤어요. 난 네가 그 침대를 바꾼 이유를 이제 알아. 우리 삶을 개선하려던 게 아니었어.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한 거였지. 서연이가 무릎 꿇고 울었어요. 지훈이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차에 타서 엔진을 걸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지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이혼 서류를 준비하라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 없었어요. 새 삶을 시작해야 해. 서연이의 메시지가 왔어요. 미안해. 돌아와. 지훈이는 지웠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가슴에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침대, 그 미소, 그 모든 게 잊히지 않을 테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훈이는 핸드폰을 들고 변호사 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어요.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마음이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해. 지훈이는 중얼거리며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가 졸린 목소리로 받네요. 네, 법무법인입니다. 지훈이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요. 이혼 상담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변호사가 다음날 아침으로 약속을 잡아요. 지훈이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서연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다음날 아침 지훈이는 사무소로 갔어요. 변호사는 젊은 여자였어요. 안경을 쓰고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가 USB를 내밀며 말해요. 여기 증거예요. 사진, 동영상 다 있어요. 변호사가 USB를 꽂고 확인하네요. 이게 확실하네요. 간통 증거로 충분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물어봐요. 아내 쪽에 알릴까요? 지훈이가 대답해요.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날 오후 지훈이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호텔에서 짐을 챙기고 친구 집으로 갔어요. 친구가 문을 열어주며 말해요. 야,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지훈이는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털어놨어요. 서연이가 바람났어. 이혼할 거야. 친구가 한숨을 쉬며 위로해요. 힘들겠네. 여기서 지내. 그 주 내내 지훈이는 변호사와 연락했어요. 서연이 쪽에 소장 접수가 됐어요. 서연이가 전화로 울며 말해요. 오빠, 제발 만나자. 설명할게. 지훈이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변호사 통해에 몇 주 후 첫 미팅이 있었어요. 법원에서요. 서연이가 변호사와 함께 왔어요.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앉아 있었죠. 지훈이는 그녀를 보자 가슴이 저렸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판사가 말해요. 양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쪽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해요. 간통 증거로 이혼 청구합니다. 재산 분할은 반반, 위자료 3천만 원 요구해요. 서연이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해요. 의뢰인이 인정합니다. 위자료 동의해요. 지훈이는 서연이를 봤어요. 눈이 퉁퉁 붓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지훈이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빈 껍데기 같았어요. 미팅이 끝나자 서연이가 다가와 말해요. 오빠, 미안해. 정말. 지훈이는 그녀를 밀치고 나갔어요. 변호사가 따라오며 말해요. 잘 됐어요. 빠르면 2달 안에 끝날 거예요. 지훈이는 차에 타서 운전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내고 앞으로 봤어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친구 집에서 지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서연이가 가끔 메시지 보냈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 지훈이는 다 차단했어요. 재판 날짜가 잡히고 증거가 제출됐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네요. 이혼 성립.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서연이가 법정에서 고개 숙였어요. 지훈이는 서류를 받고 나왔어요. 자유로웠지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기분이었어요. 돈이 들어오자 지훈이는 은행에서 확인했어요. 3천만 원. 하지만 그 돈이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지훈이는 친구에게 고마워하며 짐을 챙겼어요. 이제 새 집 찾아봐야지. 친구가 웃으며 말해요. 잘 될 거야. 그날 저녁 지훈이는 온라인으로 아파트 매물을 봤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 조용한 동네예요. 계약을 하고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연이와의 모든 연결이 끊어졌어요. 지훈이는 혼자서 서류를 정리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사진을 버렸어요. 그 미소가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된 후 몇 달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회사에 매달렸어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맡아서 밤늦게까지 코드를 짰죠. 동료가 말해요. 형, 요즘 열심히 내. 무슨 일 있어?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일에 집중하려고. 매일 아침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고 모니터 앞에 앉았어요. 버그를 고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게 보였죠. 지훈이는 그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어요. 주말에는 산책을 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었어요. 서연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연락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가끔 업데이트를 줬어요. 서류 처리 중이에요. 곧 끝날 거예요.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시간 동안 체중이 좀 빠졌어요. 친구가 걱정하며 말해요. 밥 제대로 먹어. 운동도 해. 지훈이는 헬스장을 등록했어요. 매일 저녁 러닝머신을 뛰고
웨이트를 들었어요.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나 혼자야. 지훈이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피부가 탱탱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상사가 칭찬해요. 좋은 일 했어. 보너스 줄게. 지훈이는 그 돈으로 새 옷을 샀어요. 이혼 판결이 난 후 지훈이는 짐을 챙겨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6개월 만이었죠. 아파트는 2방짜리 밝은 조명과 큰 창문이 있었어요. 이삿짐을 풀며 지훈이는 웃었어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첫날 밤 지훈이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잤어요. 소파가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죠. 다음 날 지훈이는 쇼핑몰로 갔어요. 가구를 보러요. 소파, 테이블, 책장을 골랐어요. 하나하나 만져보고 색상을 맞췄어요. 이게 나다운 스타일이야. 지훈이는 혼자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조립했어요. 나사를 조이고 위치를 조정했어요. 땀이 났지만 즐거웠어요. 그 과정에서 지훈이는 매일 저녁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냈어요. 회사에서 동료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새 집 어때? 지훈이가 대답해요. 좋아. 조용하고. 6개월이 지나자 지훈이는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고 창가에 앉아 신문을 봤어요. 더 이상 서연이 꿈에 나오지 않았어요. 친구가 방문해서 말해요. 집 잘 꾸몄네. 이제 여자친구 사귈 때 됐어. 지훈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혼자가 좋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가 돼가고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 지훈이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 소설. 페이지 넘길 때마다 새로운 에너지가 생겼어요. 회사 프로젝트가 또 성공했어요. 지훈이는 미팅에서 발표하며 자신감을 느꼈어요. 이 기능으로 효율이 20% 올라갈 거예요. 상사가 박수쳤어요. 집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TV를 봤어요. 이제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가 느껴졌어요. 새 아파트에 이사한 지 며칠 후 지훈이는 가구점으로 다시 갔어요. 이번엔 침대를 사러요. 전에 서연이가 바꾼 그 침대가 떠올랐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매장에서 여러 모델을 봤어요. 매트리스를 눌러보고 누워봤어요. 이게 단단하네. 등에 좋을 것 같아. 지훈이는 점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모델은 어떤가요? 점원이 설명해요. 싱글 사이즈예요. 메모리 폼 없고 스프링이 튼튼해요. 지훈이는 한참 고민했어요. 색상은 밝은 베이지로 골랐어요. 이게 나다운 거야. 지훈이는 카드를 내밀며 주문했어요. 배송이 오자 지훈이는 직접 설치했어요. 도구를 꺼내 나사를 조이고 프레임을 세웠어요. 땀이 흘렀지만 손이 즐거웠어요. 침대를 방 중앙에 놓았어요. 깨끗한 방, 흰 벽, 새 커튼.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지훈이는 침대에 누워봤어요. 편안해. 그 느낌이 새로웠어요. 전에 소파에서 자던 불편함이 사라졌죠. 시트를 깔고 베개를 놓았어요. 모든 게 지훈이의 선택이었어요. 그날 밤 지훈이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창밖 바람 소리가 들려요. 이제 내 공간이야. 지훈이는 속으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했어요. 몸이 가벼웠어요. 회사에 가서도 그 기분이 이어졌어요. 동료가 물어봐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지훈이가 웃으며 대답해요. 새 침대 샀어. 잘 잤어. 집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주말에 지훈이는 침대를 다시 만져봤어요. 이게 내 시작이야. 친구가 와서 봤어요. 침대 좋네. 혼자 사니 싱글로 충분하겠어.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딱 맞아. 그 침대는 단순했지만 지훈이에게는 자유의 상징이었어요. 매일 저녁 누울 때마다 감사했어요. 전에 서연이와 공유하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제 지훈이의 것만으로 가득 찼죠. 그 과정에서 지훈이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어요.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고 저녁에 디퓨저 대신 창문을 열어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네요. 이게 진짜 나야. 지훈이는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그 침대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지훈이는 가끔 옛집을 생각했지만 이제 미련이 없었어요. 새 침대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미래에 대한 꿈이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지훈이는 회사에서 승진 소식을 들었어요. 상사가 미팅룸에서 말해요. 지훈 씨, 팀장 돼요. 축하해. 지훈이는 악수하며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보너스가 들어오고 동료들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형, 잘 됐어. 지훈이는 맥주를 마시며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와 싱글 침대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천장을 봤어요. 평온함이 밀려왔어요.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멀리 차 소리가 들려요. 이제 자유로워. 지훈이는 속으로 말했어요. 전에 잃어버린 그 느낌이 돌아왔어요. 서연이와의 결혼, 그 변화, 모든 게 이제 과거예요. 지훈이는 손을 뻗어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그 침대 바꾼 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어. 그 사건이 지훈이를 깨우쳤어요.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 시작하게 해줬죠.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일어나 커피를 타고 창가에 섰어요. 도시가 깨어나는 게 보였어요. 회사로 가는 길에 음악을 들었어요. 노래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새로운 날이야. 지훈이는 중얼거렸어요. 팀장으로서 첫 미팅을 주재했어요. 이 프로젝트 이렇게 가자. 동료들이 따라왔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웠어요. 친구가 전화로 말해요. 요즘 어때? 데이트 해봐. 지훈이는 웃으며 대답해요. 천천히. 지금은 일과 나 자신에 집중할게. 그 평화가 소중했어요. 가끔 밤에 옛 추억이 떠오르지만 지훈이는 미소 지었어요. 그 덕분에 여기 있어.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1년 전 그 비 오던 밤이 생각났지만 이제 아프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다시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새 삶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 침대가 모든 걸 상기시켜줬어요. 시작의 상징으로